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싸이월드나 네이트온, 하두리 같이 인터넷 초창기에 유행했지만 떡락했던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싸이월드는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도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비교적 최근에 나름 엄청 흥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거나 완전히 달라진 서비스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피키캐스트입니다. 피키캐스트는 페이스북 초창기 인기 페이지 중 하나였는데요. 새우똥, 남동, 여동같이 재미있는 영상들을 퍼오던 페이지였는데 이를 콘텐츠 큐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였고 이게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100만 명이 넘게 팔로우를 하며 영상을 올려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으면서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제3자 광고 수익 약관 위반이라는 이유로 아예 페이지를 삭제해버리는데요. 피키에서는 젊은 스타트업에게 페이스북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호소를 하더니 두 번째 이야기라면서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지만 이 역시도 폐쇄됩니다. 결국 페이스북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피키에서는 앱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새우똥에서도 역시 몬캐스트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피키캐스트는 에디터라고 하는 제작자를 채용하여 여러가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옐로우 모바일 그룹으로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마케팅까지 시작합니다. 진짜 싸다구 하던 쿠차와 함께 우주의 얕은 꿀팁이라는 큐레이션 서비스 피키 광고 굉장히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17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며 대세 어플이 되는 것 같았지만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점점 하락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리뷰왕 김리뷰를 운영하던 운영자를 특채로 스카우트해와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김리뷰는 완전 범죄라는 책까지 내며 정말 대세 에디터가 되었었지만 예전 일베에서 했던 여러가지 패드립 등이 발굴되며 떡락하여 4개월 만에 퇴사하였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면서 유저와 에디터들의 불화가 지속적으로 생겼고 김구남이라는 에디터는 아예 수색대원 전원 사망이라는 낚시 제목으로 영화를 홍보하여 큰 욕을 먹기도 하였는데 곰들의 반란이라는 인기 에디터가 곰언니가 직접 사용해본 로드잡 신제품 10가지라는 포스팅을 올렸는데 아직 출시도 하지 않은 제품을 리뷰하며 협찬받은 제품이지만 협찬을 안 받은 척 포스팅한 것이 걸리고 제품 역시도 사용해 보지도 않고 포토샵으로 색만 바꿨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입술 건강을 위해 그랬다는 변명을 하여 피키의 비호감 지수는 극을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비난 댓글을 달고 이를 퍼가서 네이트판에 올린 유저를 이용 정지시키더니 계정을 복구하려면 반성문을 보내달라는 메일까지 보낸 것이 밝혀지면서 피키에 대한 유저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되어버렸는데요. 심지어 그 반성문마저도 피키의 콘텐츠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린다고 통보하여 더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유튜브에서 인기 있던 이거레알 제작진이 MBC 세상의 모든 방송과 협업을 하면서 난생 처음 부장님에게 까놓고 욕을 해보았다라는 테마를 공중파용으로 리메이크를 하였는데 이경규에게 꼰대라며 심술이 얼굴에 붙었다는 막말을 하였고 이 역시 큰 욕을 먹습니다. 결국 여러가지 자질없는 에디터들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한 건데요. 이러한 실수들에 비판을 하는 댓글을 달면 댓글 역시도 굉장히 자주 삭제가 되면서 더욱더 민심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떡락하자 이렇게 선정적인 페북 광고를 해서 더 욕을 먹기까지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서비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 같은 존재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열심히 하던 페북 페이지나 유튜브 채널들 역시도 정말 뜨문뜨문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피키의 그룹사였던 옐로우 모바일 역시도 망했는데요. 옐로우 모바일은 다음에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우똥으로 시작해 몬캐스트가 되었던 나름의 라이벌 메이크어스 역시 딩고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한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계란 안 깨지는 마약 베개 광고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잼라이브입니다. 잼라이브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런칭한 서비스로 미국에서 흥했던 HQ 트리비아를 그대로 따라 만든 말 그대로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어플입니다.
퀴즈를 끝까지 맞추면 100만원을 준다는 나름 파격적인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고, 2018년에는 정말 한 번씩은 보통 다 퀴즈쇼에 참가를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이때 진행을 했던 잼아저씨 김태진 역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기도 하여 KBS 연예 대상에서는 베스트 엔터테인먼트 상까지 받습니다. 인기가 많아지자 상금도 300만원, 400만원, 나중엔 500만원까지 늘어나고 기업체의 협찬이 많아지면서 2천만원짜리 방송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진행자 역시도 점점 많아져서 10여 명이 되기까지 합니다. 정말 승승장구했었는데요. 아예 기출 문제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했고, 실제로 전국의 상금 사냥꾼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참가하여 나름의 큰 돈을 벌어가게 됩니다. 잼라이브가 하는 시간대에는 퀴즈의 정답이 네이버 검색어 1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크리스마스 때는 머라이어 캐리까지 섭외하여 출연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했었는데요. KBS에선 꿀잼 퀴즈방이라고 하는 크로스오버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며, 우후죽순 이를 따라 만든 라이브 퀴즈쇼가 많이 나오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고인물들이 생기기 마련인지라 여기에도 점점 밥 먹듯이 우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막상 최종 생존을 하여도 참가자가 많다 보니 손에 들어오는 돈은 크지 않아서 말이 1000만원이지 막상 참가해서 1000원도 벌기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점점 잼라이브에서의 재미를 잃어갑니다. 잼라이브 측에서도 이를 인식했는지 아예 컨셉을 바꿔 라이브 커머스화 시켜버리는데요. 퀴즈를 맞추어도 돈을 주지만 홈쇼핑 방송을 끝까지 보면 돈을 주는 방식까지 추가하여 여러가지 제품들을 완판시키는 등 라이브 커머스 역시도 나름 인기를 모읍니다. 하지만 더 이상 퀴즈쇼 어플이 아닌 쇼핑 어플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예전같이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은 많이 적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네이버에 인수가 되면서 지금은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준다고 하네요. 1시간 시청하면 200원까지도 준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원조 퀴즈쇼인 HQ 트리비아 역시도 작년에 폐업했다고 하니 이런 변화는 필수였을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은 봉봉입니다. 봉봉은 페이스북 리즈 시절에 함께 리즈 시절이었던 서비스인데요. 신이 당신을 만들 때 콘텐츠 하나로 대한민국을 평정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름만 넣으면 나를 만들 때 뭘 넣었는지 재미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참여만 하여도 바로 페이스북에 공유가 되며 재미삼아 한 번씩 해보는 사람들로 한동안 신이 나를 만들 때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숨은 그림 찾기나 심리 테스트를 만들어서 페북 팔로워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질리는 컨텐츠들이다 보니 점점 하는 사람은 줄어들었고, 페북 이용자 수가 확 줄면서 예전 같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가지 이슈를 퍼오는 사이트로 변해가는데요. 뉴스넥이라는 사이트도 만들기도 하였고, 올해도 2021 신이 나를 만들 때 같은 여러가지 컨텐츠를 올리고 있긴 하지만 예전 같은 인기는 찾기 힘들며, 요즘엔 페북에서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로 활동하며 낚시를 하고 있네요. 다음은 이루다입니다. 이건 정말 한 달 천화를 기록한 서비스인데요. 심심이 마냥 AI와 대화를 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어플이었습니다. 심심이는 급발진하기로 유명한 상남자 서비스라면, 이루다는 20세 여성 컨셉으로 굉장히 여성적인 대화를 하는 서비스였는데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오픈하자마자 약 40만 명이 이루다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루다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색드립을 치면서 이를 계기로 AI에게도 인권이 있느냐라는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이런 논쟁을 바탕으로 하루 종일 실검 상위권에서 보이는 비염을 토하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라는 심리로 사람들이 한 번씩 해보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 했던 말만 또 하는 등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던 이루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밝혀지면서 순식간에 떡락해 버립니다. 알고 보니 연애의 과학이라는 어플에서 대화를 가져왔다는 건데요. 연애의 과학은 유저들의 카톡 대화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어플로 나름 커플들이 한 번쯤은 재미삼아 해봤던 서비스인데, 이 대화들을 이루다에게 학습시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분석을 맡긴 나의 대화를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데 동의도 받지 않고 활용하였다고 느낀 유저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어마어마한 항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루다는 종종 집 주소 같은 걸 이야기한다든지 누군가의 실명을 이야기하는 등 정말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화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게다가 회사의 직원이 실제로
남들의 은밀한 카톡 대화를 보고 재밌다면서 사내 메신저로 공유까지 했다는 폭로까지 나옵니다. 결국 개발사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해명을 하면서 중국 회사는 온갖 데이터를 쉽게 가져다 쓰는데 왜 우리에게만 그러냐며 이런 규제가 벤처 기업들에게 위축을 가져다 준다는 인터뷰를 하여 불난집에 기름을 콸콸 부어버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화난 사람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소송까지 시작하는데요. 개발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루다는 출시 1개월도 되지 않아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제공하고 대화 내용을 기증받는 식으로 개발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도 참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살아남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